알고 싶고 듣고 싶은 골관절 지식에 대해 각 분야 최고 전문의들의 답변을 듣는 알면 쓸모있는 골관절 잡학사전 부민 알쓸골잡입니다. 알쓸골잡하면 이분이죠. 골관절 명의 서울부민병원의 하용찬 진료부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용찬입니다. 서울부민병원 유튜브 구독자분들께서 궁금해하셨던 무릎 통증에 대한 질문 3가지를 가져왔는데요. 하나씩 답변 부탁드릴게요. 네, 열심히 성실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부원장님, 소위 직업병이라는 게 있잖아요. 특정 일을 할 때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질환인데 무릎이 다칠 수 있는 직업병이 있을까요? 많죠. 가장 흔한 것이 농업입니다. 농사 짓는 분들은 이 모종이나 이런 것들 심고 잡풀 뽑고 할 때 서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쪼그려 앉아서 해야 되거든요. 논농사보다는 밭농사 할 때 훨씬 심합니다. 콩밭을 매야죠. 그 다음에 고구마밭에 풀 뽑기 이런 거 하는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리고 급하게 회전해야 되는 회전 동작이 많은 댄서분들, 그리고 프로 운동선수 중에서도 전방 십자인대 손상이 없었던 프로 운동선수가 거의 없습니다. 이 직업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이 질환은 평소 관리를 잘 해줘야 돼요. 이 작은 병변도 방치하면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까지 갈 수 있고요. 장기간 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런데 말 그대로 직업병이라서 매일 그 일을 해야 하는데 통증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일 때문에 수술을 해야 할지 말지 고민하는 질문도 있었어요. 닉네임 최두치님의 질문이었는데요. 무릎 통증이 심해서 확인해보니 연골이 파열됐다고 하네요. 수술을 하면 같은 자세로 일하는 게 힘들고 재발이 될 수도 있다는데요. 제가 자동차 정비 일을 하는데 직업을 바꾸기도 힘들고 통증이 심할 때는 진통제를 복용하며 버티는데 재발을 감수하더라도 수술을 하는 게 좋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예, 그 최두치님께서는 우리가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 무릎 손상이 생계형이거든요. 관절경 수술이나 해서 무릎의 연골 손상을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복적으로 이 일을 안 하면 우리가 그 생계를 유지할 수 없으니까 또 다시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무조건 다시 다치게 됩니다. 이럴 때는 작업 환경을 바꿔야 돼요. 자동차 정비 일을 할 때 무릎에 손상이 덜 가도록 보조대를 찬다든지 뭐 쪼그려 앉아서 하는 일은 앉아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든다든지, 그래서 이런 분은 무릎 수술과 동시에 작업 환경을 좀 개선하면 예방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약을 먹고 버티는 거는 정말 안 좋은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진통제는 처음엔 잘 듣는데 어느 시점이 지나면 안 듣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약으로 해결하지 마시고 수술 받으시고 작업 환경을 개선하면 가장 좋습니다. 가끔 앉았다 일어날 때 무릎에서 딱딱 소리가 날 때가 있어요. 벌써 이 나이에 관절염이 온 건가 슬퍼지더라고요. 어떤 문제가 있는 걸까요? 소리 나 한번 내볼까요? 나네. 아이고 아파라. 소리는 항상 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소리 내면서 아이고 아파라 하잖아요. 그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무릎 관절에서 소리 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설계골하고 대퇴골하고 마찰이 일면서 일어나는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무릎 안에 추벽이라는 연부 조직이 설계골 내측에서 마찰이 일으면서 소리가 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또 무릎 안에 이물질이 있어가지고 그게 무릎 안에서 소리를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물질이 있어서 소리 나는 건 무조건 이물질을 제거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거 아니고 소리가 나는 거는 그냥 가지고 삽니다. 그러나 아플 때 그때는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왜 소리가 나는지를 알고 수술이나 다른 시술을 통해서 소리를 없애줘야 됩니다. 다양한 사례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닉네임 아스타카 사랑님인데요. 무릎을 폈다 닫을 때 딸깍 소리가 나요. 한쪽만 소리가 나는데 한쪽만 무리를 해서 그런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어요. 네, 아마 많이 쓰시는 쪽 무릎이 소리가 나는 것 같아요. 무릎을 폈다가 구부릴 때 설계골하고 대퇴골에도 마찰이 일어날 수 있고요. 아까 말한 추벽에서도 소리가 날 수 있거든요. 근데 한쪽만 무리해서 나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내가 생활이 안 될 정도로 아프냐, 그리고 일상생활에 제약이 있느냐에 따라서 치료는 할지 말지를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나이가 많을수록 수술을 결정하기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회복력이 떨어지기도 하고 혹시라도 어디 잘못되지 않을까 걱정이 들어서 그런 것 같아요. 어머님, 아버님께서 그런 고민을 하시는 건 당연하고 이해가 됩니다. 그래도 저는 가급적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수술하기를 권해드립니다. 왜냐하면 퇴행성 관절염의 경우는 방치하면 관절뿐만 아니라 주변의 인대, 힘줄, 근육까지 망가지거든요. 그렇다면 부원장님, 이 질문에도 도움을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구독자 조나팡님의 질문입니다. 할머니가 무릎 수술을 받기를 꺼려 하십니다. 연골 주사로 1년마다 통증만 완화하는 정도인데 어떻게 하면 부작용 걱정을 덜어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 할머니께서 연세가 90이 넘으셨다. 이러면 저 시술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아직까지 90이 안 되시고 생물학적으로 건강하시잖아요. 내가 잘 걸어 다니고 독립적인 생활이 되시는 분이 있거든요. 혼자서 집도 치울 수 있고 식사도 해 드실 수 있고 경로당 가서 친구들과 놀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무릎이 아프다. 이런 경우에는 저 주사 가지고 간답니다. 연골 주사를 1년마다 맞더라도 연골 주사를 한 번 맞으면 1년이 통증이 완화되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1년 갑니다. 두 번째는 6개월 갑니다. 세 번째는 한 달 갑니다. 네 번째는 내일 또 가야 됩니다. 주사 맞으러.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무릎 수술을 받는 것을 권해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또 병원에서 무릎 수술을 할 때 환자의 건강 상태를 다 확인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병원에서 무릎 수술을 어머니 그냥 안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하는 경우가 아니면 병원을 믿으시고 무릎 수술을 받으세요. 훨씬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럼 부원장님, 오늘의 알쓸골잡 한 문장으로 요약해 주세요. 궁금하면 서울구민병원 유튜브로. 골관절 궁금증이 해결되는 그날까지 고민 알쓸골잡은 계속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